안녕하세요. 롤로맘입니다. EDD에서 우편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양식이 메일로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. 제가 이 서류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요.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DE1326C라는 서류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. DE1326ER이라는 서류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.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걸 두 개 다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.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I9 폼 제가 설명드렸죠. 그거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. 리오픈 클레임 박스가 있는데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. 우편물로 DE1326C하고 DE1326CD 이 두 개의 서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DE1326CD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. 신분 증빙 서류를 어떤 걸 보내라는 리스트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인포메이션이니까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. DE1326C 왼쪽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보내라고 온 건데요. 여러분들 신분 증빙을 하라는 요청서예요.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조건부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이게 나올 거예요. 이 서류는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EDD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이죠. 인플로이들. 그런 분들이 받으시는데요.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그래도 아마 소셜카드를 업데이트 안 한 분들이 이 서류를 많이 받는 사례 같아요.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. 이런 서류를 많이 받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.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온라인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서류 보내시면 돼요. 그래서 위에 보면은 I did file 여기에 마크를 하셔야 돼요. 밑에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내가 실업수당 신청한 게 아니라기 때문에 이러면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위에 거를 마크하시고 밑에 이름 쓰고 사인 쓰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날짜를 쓰시면 돼요. 이 서류들 제가 리스트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? 참고하시고요. 동영상 밑에 제가 EDD에서 어떤 서류를 받는지 그거 링크해 드릴게요.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리스트 다 보실 수 있게요. 이름이 변경돼서 소셜카드, 드라이버 라이센스, 뭐 아니면 시민권 이런 거 이름 다 다르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이름 변경돼서 현재 사용하는 이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요. 여기에 요청하지 않아서도 같이 첨부를 시키세요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서류 리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당 받는데 한두 달 이상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. 이 양식은 우편물로 받을 때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. EDD 온라인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. 샘플만 나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서류를 직접 그냥 연락이 안 와도 보내야 되는 사례들은 편지에 쓰거나 DE100M에다 쓰시라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. DE100M 어필 양식은 어필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걸 써도 되느냐 물어보시거든요.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인포메이션들 하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포맷에 맞춰서 쓰면은 EDD 직원이 서류를 받았을 때 원하는 정보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양식을 사용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. 이걸 사용해도 되고 편지로 그 양식처럼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편지를 쓰셔도 돼요. 어필 폼은 무조건 어필할 때만 쓰지 않고요.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EDD가 서류를 받는 분들이 그 양식에 맞춰서 보냈기 때문에 리뷰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리뷰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프로세싱 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양식을 쓰라 그런 거예요. 근데 편지 양식으로 보내신 분들은 괜찮아요. 그렇게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서류를 제대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양식을 같이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DE1326ER이라는 서류인데요. 이 서류는 뭐냐면요. 원래 고용주들한테 가는 거예요. 실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의 정보가 EDD에 없을 경우에 그 자료를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I9 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I9 폼, 최근 W2 급여를 준 그 증거, 그리고 직원한테 여러분들이 받은
포토 아이디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왜 왔냐면요.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을 할 때 이 직원이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신분 증빙을 하는 서류들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 그 서류들을 지금 직원이 만약에 안 보내줄 걸 대비해서 고용주들한테 이걸 보내서 그 카피를 보내라는 거예요.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거를 가짜로 신청한 직원들이 있다면은 그걸 착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. W2로 페이로를 지급하시는 고용주분들은 이거 반드시 적어서 보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I-9 폼이나 이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고용주로서 갖고 있어야 돼요. 카피를. 그런데 이걸 제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의무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W2가 있는 고용주들은 서류해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. 작성해서. 이거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. 카피 3개 다 보내면 되니까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W2가 없는 자영업자 분들이 이 서류를 받고 계셔요.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당황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좀 모르시고 이러시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EDD 시스템 에러예요. 왜냐하면 고용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제가 I9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양식 기억나시죠? I9 폼이라는 거고요. 고용주들이 직원을 고용을 할 때 급여를 주기 전에 이 서류를 받아요. W2를 지급해주는 고용주들은요, 반드시 이 서류를 직원들이 새로 들어올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오른쪽 이 2번째 페이지 보듯이 직원의 지금 현재 신분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큐멘트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시민권자면은 시민권자에 맞춘 서류, 그리고 영주권자면 영주권자 그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자세히 적고요. 여러분들이 그걸 카피를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원래 고용주들이. 그래서 W2로 급여를 받고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UI나 페드에듀로 연장받아서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이 서류가 노동부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이미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지 않는 거예요.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거를. 그리고 POA로 받는 분들 중에서도요.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 서류가 들어가서 스캔이 되신 분들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POA라고 100% 이게 나오라는 거는 아니에요. 하지만 대부분의 POA를 받는 분들은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W2로 받는 분들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UI를 받는 분들은 안내가 올 때만 하시고 POA를 받는 분들은 안내가 안 나와도 되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POA를 받는 분들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DMV에 가실 때도요. 이 아이디 단미를 통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서류를 미리 업로드해야만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기 전에 미리 EDD 그 링크 해드린 걸로 들어가서 해놓으시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요. 수당 지급되는 게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다음 주부터 분명히 이 안내를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. 그러다면은 이게 에러가 더 심해지고 수당 지원도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소 일주일 이상 여러분들이 빨리 받기 위해서 제가 발빠르게 더 움직인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서류를 받은 셀프 인플로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매일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. 보관하세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이에요. 이거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서류 받았다고 해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.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아이디.미로 하는 거 제가 사이트 동영상 밑에 다시 한번 링크 해드릴게요. 그걸 통해서 하시면 돼요.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온라인으로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? 한국에 계시거나 전화기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이걸 자체를 할 수 없거나 전화번호가 베리피케이션 안 돼갖고 넘어가질 않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시라 그랬죠?
그래서 만약에 이 서류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어필 폼처럼 썼는데 편지나 어필 폼 필요 없어요. 이 서류를 작성해서 ID 다큐멘트를 같이 보내시면 돼요. DE13164가 안 왔을 경우에만 어필 폼이나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. 최대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이번 주 안으로 맞춰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월요일 날 빠른 우편으로 보내세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수당을 더 빨리 지연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것도 공유해 드릴게요. 리오픈 클레임하고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동시에 같이 뜬 사례가 있어요. 그런데 위에 보시면 드래프트 세이브드라고 돼 있죠. 이게 아마 리오픈 클레임을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시니까 빠져나왔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빠져나온 케이스예요. 그런데 밑에 Certify for Benefit을 눌러서 Certify를 진행하세요. 2주 분이 Certify가 될 거예요. 그러면 checkback after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.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냐면요. 1월 2일하고 1월 9일 엔딩이 이미 Certify가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1월 24일 날 이후에 1월 16일, 1월 24일 그날 Certify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뜰 거예요. 그럼 리오픈 클레임은 어떻게 하느냐?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. EDD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은요, 요 박스는 자동으로 없어질 겁니다. 보통 일요일이 지나면은요, 진행하던 거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. EDD 시스템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지 마세요.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어요. 1월 22일까지는 이 시스템 문제들을 다 업데이트 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인내하시고요. 다음 주 주말까지만 좀 기다려 보세요. 이 리오픈 클레임은 진행하다가 멈추시잖아요. 그러면은 1월 16일 밤 11시 59분까지만 유효하다니까 그 뒤에는 자동으로 없어져요.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진행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. 그리고 매일 로그인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만 해보세요.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